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서민의 행복한 사회, 의리 웃는 사회, 먹고 사는 일이 즐거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한 주에 한 번 암행어사 출동합니다. 경자년 민생점검 프로젝트 안진걸의 암행어사, 민생갑봉이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안 소장님 이제 긴급 재난지원금 좀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 안 소장 여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전에 직후에 네. 속보가 하나 떴어요. 당정이 재난지원금 100%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 정세균 총리가 여야가 지급 방안을 합의하면 수용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여기 들어올 때까지는 없었죠. 70%로 자꾸 이제 기재부가 우기고 미래통합당도 원래 총선에서는 100% 주겠다 했다 70%로 변경해서 논란이 있었고 예. 그래서 제가 그걸 설명을 해주려고 왔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정리되면 좋은 거죠. 원래 지금 우리 국민 여론도 처음에는 70%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냐 여론이 좀 많다가 최근에는 이게 복지 대책이라기보다는 모든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과 이축에 대한 네. 재난 대책이니까 일단 국민 모두에 주는 게 좋겠다. 그렇죠. 공동체 모두가 이긴데 다만 부자들은 나중에 본인이 이렇게 기부를 하면 이렇게 환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대책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네. 마지막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기재부가 끝까지 70% 고수하고 미래통합당도 선거 공약과 달리 70%를 주장해갖고 이게 논란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정세균 청년 나섰다는 거 아마 오늘 지금 어제 오늘 저도 지금 언론에 멘트를 했거든요. 이렇게 혼란한 상황이라면 대통령이 나서야 된다. 청와대 네. 대통령 총리 청와대 나서야 된다는 게 정확히 제 오딩이었었던 매체 그렇게 나선 것 같아요. 지금. 어디 인터뷰를 예, 했다고요? 청와대 대통령 그다음에 정세균 총리가 나 교통 정리를 한 거죠. 예,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물론 이제 지금도 우리 방송 듣는 분들 중에 아니 부자까지 줘. 그다음에 재정이 어렵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리 있어요. 그래서 기재부를 무조건 비난하는 거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기재부도 애국자입니다. 그렇죠.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하시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다만 저는 애국은 애민에 기초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애국 애민이란 말 쓰잖아요. 지금 백성들이 민초들이 더 힘들기 때문에 그걸 먼저 감안한다면 예를 들면 지금 GDP 대비 우리 정부 부채 규모가 맨날 나오잖아요. 1900조쯤 되거든요. 2019년 GDP가 국내 총생산이 그중에 760조 40% 정도입니다. 자 여기서 예를 들면 민주당 안대로 100% 지급하면 지금 정부가 2차 추경에 지방정부까지 10조를 쓰겠다고 했는데 민주당 안대로 100% 지급하려면 3조를 더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 12조? 예. 그러면 10조는 정부가 지자체가 제출하고 3조만 국채 발행을 하는 겁니다. 3조만. 예. 근데 이 3조가 몇 프로냐면요. 전체 GDP 규모 제가 계산 곰곰이 해봤어요. 1900조니까 0.1%가 1.9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0.2%가 3.8조잖아요. 0.2%만 국채로 발행을 하면 GDP 대비 그러니까 부채 비율은 40%에서 0.2%, 40.2%로 늘어나는 게 불가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갑자기 국가 부채가 막 50% 60% 늘어난다. 이러면 우리 국민들이 걱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이 40%인데 맞습니다. 국채를 3조 정도 더 발행하면 부채 비율이 40%에서 42%로 늘어난다. 예, 지금 선진국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지금 현재 선진국들은 더 과감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각 나라의 그 국내 총생산 대신 국채 비율이 13% 17%까지 오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부채를 확 늘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리겠다는 겁니다. 일본도 지금 모든 국민한테 113만 원, 10만 원 그렇죠. 결정을 했잖아요. 모든 네. 국민에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훨씬 더 과감하게 쓰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너무 그동안 이제 기재부 논리가 횡행하다 보니까 40%에서 방금 3조 더 발행하면 3.8조 발행하면 40.2%로 0.2% 늘어나는 게 0.2% 는다. 자, 예, 그러면 너무 우리가 0.2% 겁을 먹었다. 이축이 됐다. 0.2% 그렇게 따지면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3조가 넘는 돈도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그렇죠. 작은 이게 돈 감당할 수 있는 예, 겁니까? 그럼요. 지금 다시 한 말이지만 OECD 국가들의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부채가 100%가 넘습니다. 우리는 지금 40%께 되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3, 4조 늘어나니까 어쨌든 부담이죠. 그것은. 근데 우리 대한민국 지금 1년 예산이 513조입니다. 지방정부도 예산까지 하면 700조가 넘습니다. 네. 공기업들 예산까지 다 하면 1000조 안팎의 돈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 1000조라는 우리 정부나
공기업이나 지자체가 쓸 수 있는 천조에 비하면 1%가 10조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3조도 1%도 안 되는 돈이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국가 부채는 갚긴 갚아야죠. 자, 누가 갚느냐? 만약에 이렇게 긴급 재난 지원금도 주고요. 재난 기본소득 형식으로. 그래서 그것을 다 상반기에 또는 뭐 올해 안에 다 쓰는 상품권 형태나 전자카드 형태로 준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금으로 이렇게 쌓아놓을 수 없게 주는 거예요. 그럼 전부 다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위축됐던 중소상공이나 동네 경제, 중소기업 확 살아나겠죠. 예. 그러면 결국은 세금을 이제 나중에 이제 올해는 어렵다 하더라도 내년 올해 반등해서 내년까지 이렇게 경제가 되살아나면 세금을 조금 더 내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정부가 흑자 재정이 되거든요. 최근에 우리 정부가 3년 연속 흑자 재정이었습니다. 참고로요. 흑자 재정이라는 거 뭡니까? 우리도 이제 가게에서 우리 살림에 보면 그런 빚 갚잖아요. 흑자 재정 되면 빚도 갚고 밀려났던 소비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 네. 예. 그런데 그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한 게 가구당 1인당 얼마야 주기로 자, 했던 1인, 거 다시 한번 확인해 1인 보면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100만 원. 4인 가구 예, 기준 이렇게 해서 100만 원. 예, 총 13조 정도 드는 13조. 것으로 정부는 근데 이번에 정부안은 지방 정부까지 해서 한 10조 정도로 해가지고 70%만 하위소득 70%만 준다는 건데요. 알겠어요. 그 민주당은 예. 이제 당정이 합의했다면 그 13조 정도 이제 합의. 그렇죠. 근데 지금 유튜브에도 저 청취자께서 여야가 합의가 되면 야당이 뭐라 할지 궁금하네요. 그렇죠. 지금 근데 정말 이게 희한한 게요. 저는 기재부의 태도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더 문제가 된 게 야당의 태도입니다. 분명히 선거 전에 모든 국민한테 50만 원. 그러니까 정부 그 민주당 안보다 더 파격적인 아닙니다. 그럼 네. 4인 가구 기준으로 2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한 20조 안팎이 들 겁니다. 그렇게 막 주창해놓고 특히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기억하실 거예요. 대통령이 지금 뭐 하고 있냐? 국민 죽게 생겼는데 긴급 재정명령을 발동해가지고 1인당 50만 원, 4인 가구 200만 원 알겠습니다. 줘라고 그랬던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제 당정이 합의를 했고 야당도 이제 국회에서 합의를 해주면 이 안대로 이제 갈 가능성이 이게 높은데 매우 높아지는 거죠. 지급 시기가 지금 가장 신속하게 빨리빨리 이게 지원이 돼야 되는데 전 국민한테 언제쯤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4월 안으로 무조건 지급해줘야 된다 봅니다. 4월 예. 안에 가구 수별로 이제 주는 거잖아요. 지금 일단은 기존의 복지제도를 이용하는 분들은 정부의 통장이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근데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좌로 쏘는 게 아니면 주민센터에서 우리가 수령하면 되는 거잖아요. 상품권이든 전자카드든 전자화폐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4월 안에 저는 지금이라도 줘야 근데 된다고 물리적으로 생각하고요. 말이죠. 만약 물리적으로 어려우면 여야가 일단 예. 또 당정은 합의가 됐는데 예. 여야가 이제 국회 안에서 합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미래통합당이 당정부터 합의를 하고 와라 그랬거든요. 자기들 말 바꾼 게 잘못이 아니다. 근데 당정이 지금 합의가 돼버린 거면 그러면 더 이상 거부할 명분이 없어지자는 거나요? 그러면은 빠른 이달 안까지는 예. 그럼 합의를 당장 한다면? 내일이라도 본회의를 해가지고요. 네. 추경안 처리를 하고 2차 추경이잖아요, 이게요. 추경안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실무적인 준비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뭐 그게 상품권이든 전자화폐든 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그렇죠. 형식이다. 70% 예. 하위소득 그 기준 나누는 것도 시간이 많이 그건 걸린다니까.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립니다. 그 작업을 예. 이제 생략을 하는 완전 거니까. 생략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증본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기 네. 뭐 그 우리가 이 동네 살고 있다. 우리 등본에 보면 4인 가구 3인 가구 2인 가구 다 되어 있잖아요. 가가지고 그냥 받으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빠르면 4월만 늦어도 예를 들면 우리 국민들께서 예를 들면 뭐 일주일 안팎은 조금 더 기다려줄 수 있잖아요. 뭐 4월 말 안에 무조건 돼야 된다 하잖아요. 5월 초에 받으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예. 그럼 이제 5월 때에 또 연휴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죠.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속하면서도 밀려났던 소비나 동네 소비 사실 우리 신발도 사야 되고 외식도 한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해야죠. 알겠어요. 시기 그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 이건 뭐 결정된 건 아니고요. 예, 예. 예, 희망사항을 지금 예. 안진걸 소장이 얘기하시는 제 희망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하나의 더 대안은 그러면 이제 유일한 또 비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아까는 이제 재정 문제를 살펴봤고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준다는 거냐. 네. 그러면 부자 4인 가구도 100만 원, 가난한 4인 가구도 100만 원. 이건 문제에 따른 지역이 있어요.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지방 정부가 지금 준비했던 재난 지원 기금을 예. 자, 중앙 정부는 40, 60, 80, 100만이 똑같이 줬으니까 지자체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제 하위소득 50%나 70%한테 추가로 주면 됩니다. 그때 지방 정부들이 이미 지급을 그러니까 하고 이미 있잖아요. 그 주로 대부분 경기도만 모든 경기도면이 10만 원이고요. 대부분 시군구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하위소득 50% 아래만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건 그대로 계속 결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 똑같이 주는 건 문제다 하는데 그건 지금 현재 팩트로서 안 맞습니다. 왜? 이미 지방 정부는 가난한 분들 중심으로 돈을 주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중복되면 예를 들면 같은 4인 가구여도 경기도 포천 같은 경우라든지 뭐 일부 지역은 1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 가까이를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형평성도 해결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질문 하나 드리는 걸로 할게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10조 원 규모 긴급 고용 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네. 코로나19 이후에 실업률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지금 3월 달에 취업자 숫자가 20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요즘에 계속 취업자 수 늘어났었잖아요. 국민 고용률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일시휴직자가 160만 명입니다. 네. 사상 최대인데요. 이 일시휴직은 사실상 실업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깐이 쉬어주세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사장님이. 예. 근데 경기가 회복되면 다시 연락한다고 그랬거든요. 회복 안 되면 안 부르는 거기 때문에 최대치를 보면 이미 실업자로 확인된 사람이 취업자 숫자가 20만이 줄어들었고 160만이면 180만 명이 지금 줄어든 걸로 볼 수가 있고요. 실제 3월 달에 고용보험을 신청한 사람이 16만 명입니다. 네. 이 사람들이 실업이 확정돼서 고용보험을 신청했다는 거잖아요. 자, 전체 우리 국민들이 총 고용 숫자는 2,660만 명인데요. 그중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49.4%밖에 안 됩니다. 절반은 아예 고용보험에 가입 실업급여를 못 받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정부가 지금 고용유지 지원금을 이렇게 원래 급여 고용유지를 하면 해고라는 고용률하면 정부가 75%를 도와줬어요. 예. 급여에. 근데 그 부분을 90%까지 도와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재밌는 게 그러면 사용자 10%를 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고용유지 지원금. 예. 이 10%가 부담이 돼서 해고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아까 허리케인 데스크에서도 그런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노동계에서 어떤 요구를 하냐면 이양 지금 할 거 100%를 도와줘라. 그래야 그 10% 때문에 해고가 안 될 거 아니야.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은 사업체는 해고를 아예 못하게 단서를 달아라. 이 두 가지를 요구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일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노동계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 5인 미만 사업장들은 아예 이 고용주지 지원금이 의무가 아닙니다. 네. 5인 미만 사업장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는 이분들에게 고용보험에서 특별히 뭐 최저임금의 80%든 70%든 고용보험에서 받고 나중에 취업해서 이분들이 고용보험을 내게 하자. 이런 대안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진걸 소장님 잘 들었고요. 다음 한 주 또 열심히 뛰어주십시오. 예. 네. 우리 재난 기본소득만큼은 차질 없이 잘 지급되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촉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